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며칠인가요? 토요일 아침이고요. 네, 오랜만에 또 영상 올리게 되네요. 최근에 영상 올리는 게 좀 뜸해져 가지고 좀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최근에 요즘 너무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된 영상만 올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좀 유튜브 상에서 반응이 가장 좋거든요. 그 대중 관심도 많이 끌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너무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만들고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과 조금은 가치관이 상충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재정립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쉬었다는 표현도 웃기고요. 그냥 조금 빈도를 줄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현재는 모르겠는데 한창 제가 영상 올렸을 때 그 영상을 올리고서 나중에 알고리즘 보면은 그 구글에서 추천을 많이 너무 노출을 시켜줘가지고 좀 그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당분간은 좀 두산인프라코어 얘기보다는 제가 원래 유튜브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어제 공시도 좀 몇 가지 올랐는데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유튜버들이 정리 많이 다 해놨으니까 그쪽 가서 보시고, 오늘은 좀 그냥 좀 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지금 머리 감고 그냥 말리지도 않고 바로 나와가지고 머리 좀 개털인데 좀 양해해 주시고, 언제나 비주얼은 굉장히 흉하니까 알아서 걸러주십시오. 이제 피드백 주시는 것 중에서 마스크 어차피 차 안이니까 편하게 하라고 벗고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저 액세서리입니다. 제 얼굴이 보통 좀 제가 얼굴살이 많아가지고 원래도 좀 그 볼살이 통통한데 영상 찍으면 좀 더 부해 보이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제가 제 면상을 못 봐주겠어가지고 이렇게 반이라도 가리면 좀 낫거든요. 제가 굳이 따지자면은 얼굴 기준으로 코 아래보다는 코 위가 좀 자신이 있어서 일부러 마스크 쓰는 거니까 불편하다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좀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전문직 분들 이야기보다는 좀 회사원이나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 이야기 위주로 하는데 그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경험해 본 게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혹시라도 좀 다른 이야기 좀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자기기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저는 또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좀 하도록 하고, 저는 오늘 조직생활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중에 좀 하나를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또한 동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좀 쟨 또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조직 생활이나 인생 전반에 있어서 내가 너무 착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굳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해서 줄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정리한 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결론은 내가 좀 약간 어필해야 될 때는 어필해야 되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부당하다 싶으면은 부당하다고 해야 되고, 이제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유교적인 관념이 좀 많이 있고,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그 사람의 나이와 사회적 위치가 좀 더 중요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은 특히 조직사회에서 되게 되바라졌다, 싸가졌다라는 굉장히 예쁜 피드백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피드백에 주눅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려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좀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어떤가요? 네, 물론 저라고 뭐 머릿속에 있는 말을 모두 다 얘기하진 않지만은 저는 적어도 제 직속상관이던 제 선배든 누구든 너무 선을,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의 선을 넘었다 싶으면은 저는 티를 꼭 냅니다. 물론 이제 막 선배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거나 팀장님 파트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막 식설적으로 막 대놓고 막 찌르진 않아요. 그냥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어필은 반드시 합니다. 너무 듣기 버거운 이야기들은. 근데 보통 그러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죠. 뒤에서 이제 동료들이나 술자리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막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욕이나 했었지, 앞에서는 사실은 보통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너무 수직적인 어떤 시스템에 너무나도 많이 적응돼 있어가지고 내가 내 이야기를 한다, 내가 너무 솔직하다, 내가 토론을 한다, 내가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되게 못 견뎌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수화봉사 동아리라는 걸 했었는데, 수화봉사 동아리 되게 착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딱 느낌만 봐도 저랑 너무 잘 맞고, 수화봉사 뭔가 사람들 착하고 막 되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착한데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남대학교라고 하는 지방 국립대를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좀 지방 국립대 애들이 좀 개성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애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봉사 동아리니까 어떻겠어요, 문화가. 근데 MT를 가가지고 기합을 잡더라고요.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약해 빠진 조직에서도, 약해 빠진이란 표현이 좀 그런가? 이런 물러 터진 조직에서도 이렇게 선후계 관계를 잡으려고, 위계 질서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썩은 문화구나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그냥 다 엎어버리고 그냥 받아버리려다가 그냥 동기들이랑 친한 형들 생각해서 참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이제 군대도 장교 ROTC로 갔다 왔는데, 뭐 ROTC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보통 ROTC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학군사관 후보생이라고 해서 이제 훈련도 받고 그 군사학도 듣고 이제 일반 대학생활도 하는데, 보통 3학년을 1년차라고 하고 4학년을 2년차라고 하거든요. 1년차 때 2년차 선배들이 너무 갈궈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저도 2년차 때 많이 갈궜고, 미안하다 그때, 야 후배들아 혹시 나 보고 있으면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나 때리지 마. 근데 이런 어떤 수직적이고 어떤 상명하복의 문화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보면은 안타까운 선배, 후배, 동기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권한을 이양해서 팀장이나 파트장이나 어떤 직속상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모든 것이 월등하게 낫진 않아요. 그건 누구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회사에서 권한 조금 이양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소통하고 통제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우리들보다 막 엄청 나아가지고 막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강제하고 그 사람의 하는 모든 것들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토론을 해야 되고,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연한 문화가 돼야 되는데, 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렇고, 뭐 어떤 조직에서 그런 게 되겠습니까? 뭐 외국계 회사라고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그럴라나요? 근데 그게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내가 쉬운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업무짬이나 불공정할 대우를 받기 싫다 하시면은 무조건 티를 내셔야 됩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고과로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내 승진을 누락시키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최대한 부드럽고 완곡하게 해야죠. 다만
그거를 티를 아예 못 내고 속으로 끙끙끙끙 앓으면서 그냥 그렇게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회사 생활 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싫으면 싫다고 제발 확실하게 티를 내십시오. 진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맨 처음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용기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이게 뭐야 왜 이래 미쳤나 뭐 잘못 먹었나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나도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고, 뭔가 표현을 하는 스킬들을 배우게 되고, 너무 되게 스트릭트하게 되게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뒤로 매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들도 이 친구는 호락호락한 친구는 아니니까 뭔가 지시를 하거나 업무를 주거나 코어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저는 예스맨으로서 가든 안 좋은 것들을 받으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밉보이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하는 게 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말하고 나서 보니까 제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떤 삶의 어떤 자세가 아니라 그냥 제 특성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쭉 그래왔어요. 어떠세요? 뭐 공감 잘 안 되실 수도 있으시죠? 뭐 호호씨 얘기 좋았는데 오늘 얘기는 좀 어렵네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좋든 싫든 제 주변 사람들과 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화제거리를 많이 찾게 돼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보면 수직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어떤 연공서열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조직이면 조직일수록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색깔을 보여주는 걸 극도로 꺼려합니다. 자기 색깔을 보여주는 거는 퇴근한 이후에, 넥타이 딱 풀고 난 이후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배우자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친목 모임을 하거나 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24시간을 산다고 했을 때 머리 오늘 너무 하면 안 된다. 인생에 있어서 근무 시간이, 회사에 다니는 시간이 그래도 절반은 차지하잖아요. 잠자는 시간 뺀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퇴근한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 막 풍성하게 만들겠다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도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와 행복이라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뭐 한계가 있는 문장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무엇이든지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있다면은 반드시 그거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나이스 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고, 막 내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도와주고, 업무 협조 들어오면은 그거 빨리빨리 해주고, 피드백 오면 해주고, 상관이 시키면은 막 달려가고, 주말에 뭐 하자고 하더라도 내 인마이 프리타임에 가서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막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민호 이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니까 내 옆에 항상 평생 두고, 이 친구는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야겠어, 이 친구한테 상을 많이 줘야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호구가 됩니다. 호구.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회사에서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 있으면 조금 더 부담 없이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참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는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말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궁극적인 건 두려움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내 동료, 내 상관, 내 후배, 내 가족,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궁극적인 어떤 감정인데, 그게 두려우신 분들은, 그리고 그게 변화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제 영상은 큰 의미가 없겠네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동기부여 강사가 돼서 강단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화자는 저도 청중을 어느 정도 제가 특정할 거 아닙니까? 보통 20, 30대 이제 사회를 처음 발을 디딘 의욕과 열정은 넘치지만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그 친구들의 어떤 정신적인 멘토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이 이제 제 채널에 어쩌다 보니까 좀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제 어줍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데 그분들이 보셨을 땐 너무 얕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고작 몇십 년 안 살아봤으니까 36년밖에 안 살아봐서 선배님들이 보셨던 그 더 높은 차원의 고차원적인 그 무언가를 못 보고 사는 얘기라서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얇다고 대화의 수준이 얕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표현이 이상한데 대학생들 모아놓고서 막 박사학위에 나올 것 같은 막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의 어떤 그 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 없잖아요. 그 나이대에 맞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그 나이대에 맞는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튼 이런 이야기는 계속 될 거고 이 이야기가 여튼 좀 만약에 혹시라도 좀 다른 관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많이 배워야 되니까. 일단은 제 오늘 비주얼이 너무 구려가지고 영상을 많이 찍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오늘 원래는 이제 서울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지금 머리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머리를 하고 올걸. 네. 여튼 오늘 이제 토요일 시작인데 두산 인프라코 얘기 잠깐 하자면은 자꾸 호재성 기사만 나오고 좋은 일들만 생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누구랑 맛있는 거 뭐 먹을지 그런 거 고민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번에 또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